안녕하세요. 네, 기생충은 가뜩이나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던 와중에 무려 칸 영화제에서 그것도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더군다나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은 올해에 기가 막히게도 국내 최초로 수상하면서 화룡점정을 찍어버린 영화입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로부터 삽시간에 주목을 받았으니 다른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영화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족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감히 꿈도 못 꿀 집에 살고 있는 부자 가족과 연결되면서 벌어지는 시쳇말로 우픈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칸 영화제에서의 수상 때문에 어렵거나 재미없는 영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경계했지만 봉준호 감독 스스로 그런 우려를 의식하면서 덧붙인 말처럼 다른 걸 다 떠나서 기생충은 일단 재밌는 영화입니다. 적어도 중반부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오는 지점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시종일관 빵빵 터지는 웃음을 전하죠. 다만 그 웃음이 소위 말하는 페이소스의 기반에 작동하기 때문에 앞에서 들먹였던 표현 그대로 우픈 상황을 담아서 블랙 코미디로 전달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생충은 제게 설국열차와 옥자로 중의적인 외유를 했던 봉준호 감독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영화였습니다. 설국열차와 옥자 그리고 기생충은 모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품은 영화라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지만 각 영화의 포장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설국열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극을 지향하면서 메시지와 이야기만큼이나 무거운 영화였다는 게 아쉬웠고, 옥자는 마치 한국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되겠다는 야심이라도 품었던 건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라기엔 지나치게 말랑에 실망스러웠다면,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를 연상시키는 한바탕의 총극으로 돌아가 때로는 날카로운, 때로는 매서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감히 누구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현실의 냉혹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 어쩌면 지극히 봉준호스러운 변태성을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극찬의 의미로 전했다는 봉준호 감독 자체가 장르가 되었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걸 테니 봉준호 감독이 그 표현을 가장 좋아한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계층 간의 갈등과 불평등을 논하면서도 전형성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의 제목은 데칼코마니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생충은 뼛속까지 다른 두 가족의 현실을 시종일관 대비시키면서 진행합니다. 반지하와 대저택, 저지대와 고지대, 높다란 곳에 자리한 변기와 TV 옆에 나란히 놓인 욕조 같은 공간적 배경만이 아니라 햇빛과 비처럼 언뜻 누구나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는 게 당연한 자연적인 요소마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격차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숫제 잔인할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이 구분하거나 경계를 나누지 않는 게 있다면 숱한 영화와 드라마가 아주 손쉽게 무슨 진리나 공식처럼 이용하면서 안주하는 전제인 부자는 악으로, 빈자는 선으로 규정한 후에 몰고 가는 대립구도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의뢰 그럴 거라고 짐작했던 것과는 다르게 놀랍게도 기생충에서 이성균 씨와 조효정 씨가 연기한 부자는 악인이라고 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을 뿐 평소에 보여주는 행실이라거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지겹게 보아온 영화와 드라마가 고착화시키다 못해 부자에 대한 무분별한 반감마저 유도하고 있는 정의에서 일찌감치 벗어납니다. 굳이 따지자면 외려 이 영화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빈자고, 예고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면서도 죄의식 따위 전혀 없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알고 보면 중반부 이후부터 차곡차곡 쌓이다가 일순간에 터져 한껏 치솟아 오르는 비극의 원인도 빈자인 가족이 자발적으로 씨를 뿌려 거둔 불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생충이 기존의 역학관계를 전복시키면서 부자가 선이요 빈자가 악이라고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영화 전체가 빈자의 가족 시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만약 봉준호 감독이 아닌 다른 신인 감독의 영화였다면 논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작진들이 기생충이라는 제목을 반대했던 이유가 그래서였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기생충이야말로 봉준호 감독이 갖고 있는 염세적이거나 회의적인 또는 끔찍할 정도로 현실적인 감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과 불평등이라는 소재를 기생충과 공유하고 있는 설국열차는 그걸 수평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결말에 이르러 패러다임의 붕괴를 통해 작은 희망을 남겼었죠. 반면에 기생충은 노골적으로 빈부의 수직적인 구도를 서슴없이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동시에 선과 악의 구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결말에서 남기는 희망의 농도는 설국열차보다 훨씬 옅어졌습니다. 혹시 설국열차의 결말을 비관적으로 보셨던 분이라면 기생충에서는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시궁창을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설국열차는 가상의 미래가 배경인 SF지만 기생충은 현실을 담보로 한 너무나도 사실적인 드라마라는 걸 관객 중 거의 전부가 온몸으로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봉준호 감독의 연출마저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마 기생충을 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중 하나가 포스터에도 나오는 수석의 의미일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매우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받아들여져서 봉준호 감독이 더더욱 무서웠습니다. 비록 은유적인 표현이긴 했으나 굳이 이렇게까지 현실의 밑바닥을 전달해야 했을까라는 의문 내지는 불만이 생길 정도로 작금의 사회를 진단하고 묘사하는 봉준호 감독의 시선은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합니다. 다만 제가 여중생 A의 결말을 두고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준호 감독 역시 현실을 무시한 판타지로 매듭지으면서 어춥지 않은 위로를 건네는 건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봉준호 감독의 선택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탓하거나 원망해야 할 게 있다면 이 빌어먹을 현실이겠죠. 여러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은 빈부격차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이전에 인간의 존엄과 예의에 대해 말하는 영화라고 밝혔던데, 제 케이스 기생충은 누구도 선이나 악으로 함부로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면 불가피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두 계층의 처지를 일목요연하게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고 빈자고 간에 특별한 악이 없이 그냥 환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향유가 가능한 부자와 생존이 걸린 빈자는 절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떤 도구를 통해 그러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걸 넌지시 전달하고 있었는데, 결국 제목이 말하고 있는 기생충은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탐한 우리 스스로 선을 넘으면서 자초한 꼴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애초부터 우릴 같은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고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다시 말해 부자들은 우릴 자신들의 부에 달라붙어 살아가는 벌레쯤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실상은 그렇게 쌓은 막대한 부의 출처가 바로 우리고, 따라서 그 자신들도 우리에게 기생한 덕에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건 까맣게 모르고 말이죠. 더 나아가 봉준호 감독은 이런 관계가 설국열차의 결말에서 봤던 것처럼 획기적인 전복 없이는 결코 바뀔 수 없을 거라는 싸늘한 결론을 내립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참 잔인하고 끔찍한 현실이죠. 끝으로 기생충은 여러모로 조던 필레 감독의 어스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많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에서도 그렇지만 몇 가지 소재가 두 영화에서 정확히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예컨대 두 가족이 등장해 양극단에 사는 계층을 대변한다는 거나,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지만 두 영화 모두 하강은 보여줄지언정 상승을 보여주진 않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대신에 어스는 우리가 보지 못한 상승을 이뤄낸 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획기적인 전복을 시도하는데, 이렇게 봐도 역시 기생충은 정말 암울한 현실을 여지없이 암울하게 그린 영화죠. 이 외에도 어스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소재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스포일러 리뷰에서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생충은 도무지 선뜻 두 번 볼 용기가 안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